그래서 오늘은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코비드19 관련된 주식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하시죠?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가 굉장히 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코비드19 치료제의 관심 또한 굉장히 높아졌죠. 네, 그렇다 보니 뭐 백신이나 이 코비드19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이와 관련된 제약회사나 이 산업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 바이오 관련된 주식은 굉장히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요. 또 중간중간에 뭐 임상실험 같은 그런 단계들이 존재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임상실험들의 어떤 성공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막 갑자기 치솟기도 하고 또 갑자기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측하기 굉장히 좀 어렵죠. 또 일반인들은 이런 실험의 어떤 성공 여부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소문이나 이런 어떤 입증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해서 주식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서 뭐 성공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낭패를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주위에도 제가 이제 뭐 약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바이오 기업, 어떤 이제 치료제 이런 이제 정보를 좀 얻으려고, 야,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 것 같냐, 이게 성공할 것 같냐, 뭐 이런 질문들을 좀 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저는 주식을 잘 모릅니다. 뭐 사실 거의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바이오 기업, 어떤 코비드19 치료제나 뭐 백신이나 이런 게 성공 여부를 제가 점칠 수는 없지만은 이런 개발되고 있는 약들은 코비드19 치료를 어떤 전략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개괄적인 정보는 제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코비드19 관련된 주식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현재도 이제 코비드19 다양한 치료제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임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후보 물질들이 선정이 되어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약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가장 효과가 좋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모릅니다. 솔직히 저도 알 수는 없죠. 그걸 제가 알면은 뭐 엄청난 부자가 되겠죠. 거의 뭐 운빨로 찍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정보를 아쉽게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 앞으로 이제 코비드19 상황이 전개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주가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1년 넘게 코비드19와 같이 이제 생활을 해왔는데, 앞으로 이 코비드19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조금 살펴보면은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좀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복제하는 이 과정을 막아주는 이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약물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바이러스가 복제가 다 끝난 다음에 이게 이제 호흡곤란이나 어떤 폐렴 같은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게 심해지면 또 사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폐세포에 염증이 생기지 않게 이 염증을 잘 잡아주는 염증약으로 크게 두 가지 약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바이러스제냐, 항염증약이냐.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앞으로 이 팬데믹 이후에 이 상황에 있어서 항바이러스 효과를 내는 그런 약물과 염증을 잡아주는 그런 약물 중에서 어떤 약물이 더 인기가 많을지, 어떤 약물이 더 효과적일지, 더 많이 사용될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정부나 이제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좀 준비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즉 백신 접종이 이미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이후에는 이제 코비드19와 어느 정도 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겪게 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최근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에
연구소에서 3가지 약을 선정해서 임상을 이제 대대적으로 진행을 시작을 했죠. 이 3가지 약은 염증을 좀 잘 잡게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약입니다. 초기에 바이러스를 잡는 약이라기보다는 이미 이제 감염된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게 이걸 잘 컨트롤해주는,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해주는 약물이라는 것이죠. 사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은 확진자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뭐 지금 확진자가 뭐 10,000명이 넘었다, 뭐 줄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복됐느냐, 사망했느냐, 사실 이 숫자가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이런 이제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초기에 바이러스를 잡는 그런 약보다는 빨리 이 염증을 잘 잡아주는, 효과적으로 잘 잡아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약물이 좀 더 주목을 받고 각광받지 않을까, 더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초반부터 아예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게, 그리고 바이러스가 몸에서 복제하지 못하게 해주는 이런 약물, 그러니까 항바이러스제 같은 약물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이러스가 처음 이제 감염됐을 때 무증상 환자분들도 많이 있고요. 하다 보니까 이 초반에 이 항바이러스제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물이 항바이러스 효과가 입증이 돼서 허가를 받았는데 부작용도 별로 없고 하다면 우리가 충분히 어떤 상황에서 그 약물을 좀 쉽게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약을 먹기도 하지만은 말라리아 약을 미리 먹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말라리아에 걸릴 확률이 있다 보니 미리 그 약을 초반부터 걸리지 않아도 먹기 시작함으로써 아예 감염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코비드19 치료제 중에서 항바이러스제도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면은 훨씬 더 주목을 받고 많이 사용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항바이러스제의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코비드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항바이러스제를 초기에 잘 사용을 해야지만 바이러스가 복제되는 기회를 아예 주지 않음으로써 아예 없앨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사람에게 계속 감염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를 바이러스한테 주면 안 되는 것이죠. 뭐 최근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피라맥스라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판매하고 있던 이 항말라리아 치료제가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뭐 엄청나게 주가가 뛰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뭐 이상이 좀 변변치 못해서 또 주가가 또 폭락을 했다가 또 최근에 삼상 뭐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또 조금 반등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피라맥스는 바이러스 효과보다는 염증 효과 쪽에 좀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그 기전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기전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한데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에도 이 말라리아, 그러니까 기생충에 의해서 전파되는 질병인데 이 기생충약을 바이러스 치료제로 사용한다는 게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똑같은 뭐 미생물이니까 뭐 기생충이든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엄청난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코비드19 치료제를 쓸 어떤 가치나 의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 없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하고요. 뭐 다른 주목받는 약 중에는 뭐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있죠. 뭐 이는 이제 항체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백신 맞는 이유는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몸에서 형성이 되면 방어막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접종을 하는 건데, 이 항체 치료제라는 거는 항체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 주입을 해줌으로써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힘을 바로 얻게 되는 그런 치료제인데, 오히려 이런 이제 치료제가 좀 더 나중에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물론 좀 아쉬운 점은 이게 주사로 해야 되는 약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알약같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항바이러스제들이 허가를 받아서 승인을 받으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코비드19 치료제 관련된 주식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이 팬데믹 상황에 있어서 어떤 치료제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치료제, 어떤 전략들이 조금 더 많이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신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뭐 코비드19 치료제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고 어떤 전략으로 목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좀 알고 계신다면, 뭐 나중에 이제 기사를 읽으시거나 할 때에도 단순히 뭐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좀 이렇게 판단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